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이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확실히 빨라졌습니까? 그 6시 넘으면은요. 예전 같으면은 뭐 사실은 저녁 먹으러 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가 다 많이 빕니다. 예. 그리고 또 뭐 가족의 날 뭐 이런 걸 또 정해서 예. 또 많이 또 보내는 그런 날도 생기고. 한국 리서치는 잘 지키네요. 지킬 수밖에 없죠. 빅 커뮤니케이션은 어때요? 저희는 아직 작은 회사여서 이거 시행 안 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예. 근데 이제 내년에 지금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죠? 예,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여서 뭐 이것이 오는 거에 대해서 뭐 기다린다거나 그러는 사람은 별로 자유롭게 없습니다. 일한다는 핑계로 52시간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, 혹시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. 저희는 지금 회사에서 TF가 구성이 됐습니다. 어떤 TF? 내년에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노사 노사 간에 지금 그 TF를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TF가 지금 운영이 되고 한국 리서치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80인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. 그런데 이미 퇴근은 좀 빨리 하셨고 그렇죠.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고 예, 그렇습니다. 빅커뮤니케이션도 뭔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. 저희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대표님부터가 일을 오래 안 하세요.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 지금도 예. 사실은 일찍 퇴근하라 뭐 그런 분위기여서 네, 괜찮습니다. 좋은 회사입니다. 네. 네. 먼저 이 제도 설명 좀 해주세요. 김주석 본부장. 예, 그 원래는 주당 법정 시간이 68시간이었죠. 그러니까 8시간에 5일 하면 40시간, 그리고 이제 연장 시간 12시간,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휴일 16시간이었는데 이 휴일 16시간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40시간과 연장 12시간까지를 하는 그게 예. 이제 주당 주 52시간제이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고요. 내년 1월부터 50인에서 299인 중기업이죠. 이쪽에서 그렇죠. 시행을 하고 예. 그다음에 5인에서 49인은 내후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런데 이 주 52시간제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뭐 노사가 합의된다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기게 되면은 사업주가 이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그 벌금을 물 수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어느 사업장이든 다들 네. 좀 긴장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이제 도입할 때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인데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봅시다. 예.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 부터 연간 3회씩 그렇게 정기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이거 한번 추적해볼 그런 사안이다 예. 보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첫 적용 시기인 지난 7월에 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43%였고요. 지금 말한 지난 7월이 작년 7월이죠. 작년 7월에 예. 잘했다가 43. 그렇죠. 잘못한 결정이다 35, 어. 모르겠다 22. 이제 막 시행됐던 시점이었죠. 예. 그런데 올해 4월, 7월, 1년 후 정도로 보니까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6%, 49%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. 잘한 결정이다가. 반면에 잘 모르겠다.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한 22% 됐는데 지금 한 15%좀 줄고 네. 있고 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나 네. 인식적으로 좀 이제 정착이 돼갈 수도 있다 이런 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. 도입 시행 초기에는 잘했다가 조금 높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았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압도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죠. 조금씩 잘했다가 올라가고 있다. 예, 과반에 근접하죠. 음. 그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이제 3, 40대. 그다음에 그렇게 당연히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정규직 근로자. 그렇죠. 진보 진영에서 높고요. 예.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 자영업자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. 네. 빅데이터 상에서 주 52시간제의 긍정 부정어 반응은 어때요?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32.3 대 43.7이에요. 부정 감성어가 조금 더 높습니다. 부정이 높아요? 예, 긍정 감성어 보면은 즐기다, 여유, 낫다, 생활 즐기다, 괜찮은, 큰 성과, 성공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. 부정 감성어는 충격, 참변, 잘못했다, 문제 심각하다, 뭐 망했다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네. 이걸 1년 동안의 긍부정 반응의 변화를 살펴보면 좀 변화가 있습니다. 예. 2018년 8월에는 17.3 대 58.7로 부정 감성어가 좀 압도적으로 높아요. 그래요. 근데 9월에는 26 대 38.8로
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양새고요. 올해 들어서는 34.2 대 38.6으로 엇비슷해졌습니다. 점차 긍정 감성어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. 주 52시간 통해서 SNS나 블로그 통해서 자신이 남는 시간에 뭘 하는지 활동들에 대한 사진이나 글들 올리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. 긍정 감성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부정 감성어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긍정 감성어는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주변에 그 친구들 반응 봐도 처음에는 뭐 수당이 줄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에 요즘에는 그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뭐 받는 돈이 줄어서 예를 들어서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부정 감성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돈이 조금 줄더라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그렇군요.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관련 키워드 1등은 뭐예요? 역시나 역시 임금입니다. 돈이죠. 예. 그리고 두 번째 최저임금.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저녁 시간, 근로 시간, 회식, 평일. 이제 재밌는 게 7282가 맥주, 뭐 국산 맥주 이런 단어고요. 네. 취미나 금요일 이런 단어 보이면서 일단은 임금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뭐 평일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라든지 알겠어요. 금요일 이런 때 또 어디로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. 여론조사도 또 빅데이터 상에서도 반응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건데 네. 52시간제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기대감 또 부정적인 우려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조금 항목별로 조사해 보셨어요? 예, 저희가 계속 좀 추적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. 그 최근 결과를 보면 올해 7월 결과인데요. 그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응답을 하도록 해봤어요. 왜냐하면 아직은 보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 경험까지도 포함을 한 건데요.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. 응답이 54%로 가장 높고요. 그다음에 이제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응답도 52%, 과반을 좀 넘죠. 네. 그리고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고 있다, 48%. 이것도 낮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하고 있다는 39%,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어쨌든 그 생산성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저녁 시간에 주로 뭘 한대요? 빅데이터 상에 뭐 나와요? 1위가 이제 연관어 평일 저녁으로 해봤더니 맥주가 2,900건으로 가장 많았어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맥주는 회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. 집에서 뭐 TV 본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한 잔 정도 즐기는 맥주였고요. 예. 두 번째가 문화생활, 세 번째가 취미, 네 번째가 교육, 다섯 번째 아르바이트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알바를 또 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으면 맥주 한잔 한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영화 같은 문화생활이 그 뒤를 이었고 취미라는 키워드도 많이 언급됐고 또 자기 개발에 시간 쓰는 분도 있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. 그렇죠.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잡을 뛴다는 반응도 있는데 그럼 취미 활동은 뭐 하냐? 첫 번째가 영화나 TV, 독서, 넷플릭스 본다였고요. 두 번째가 자기 개발, 세 번째가 휴식, 네 번째가 운동, 스포츠, 요가, 다섯 번째가 강좌 이런 순으로 언급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네. 출퇴근 시간의 변화도 분명히 보여요. 이게 이제 재밌는 게요. 그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서 서울 직장인의 출근 시간이 좀 늦춰졌고 퇴근 시간은 좀 당겨진 걸로 나타났는데 당연히 그래야죠. 예, 이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, 서울교통공사, 한국철도공사 이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예. 역상, 강남, 선능력이 있는 동남권 지역이 작년 오전 9시 때 출근 비중이 34.71%로 5.83% 높아진 반면에 7시 때 출근은 1.6%포인트, 8시 때 출근은 4%포인트 각각 낮아졌어요. 예.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 있는 서남권 지역도 오전 9시 때 출근 비중이 27.98%로 5.34%포인트 높아졌고요. 7시 때는 13.85%, 8시 때는 53.91% 이렇게 나타나면서 각각 1% 안팎씩 낮아진 게 지금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퇴근 시간도 서울 모든 지역에서 오후 7시 이전 퇴근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어요. 지하철 승차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. 그래서 시청 주변인 도시권 직장인의 오후 6시 때 퇴근 비중이 42.8%로 6.84%나 높아졌고요. 네. 7시 때는 5.04%포인트, 8시 때는 3.76%포인트 각각 작년보다 줄었습니다. 네.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. 이거는 명확한 증거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거는 무슨 뭐 여론조사도 아니고 그렇죠. 실제로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. 예. 네네. 그런데 아직 퍼센트가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도 뚜렷하게 너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거는 줄어들고 있다.
김 본부장은 회사에서 임원급이죠. 그렇죠. 관리자. 임원급인 사람도 이 52시간제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니 나는 임원급이기 때문에 난 예. 더 밤새서 일할래.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글쎄요.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야 뭐 꼭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. 사실 일은 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싶은데. 임원급이 여러분은 빨리 가세요. 난 네. 더 일할게요. 이러면은 예. 밑에서도 눈치 보고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.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. 안 그래요? 예, 그럼요. 확실히 안 오히려 그럽니까? 젊은 친구들은 전혀 눈치 안 보고. 전 팀장 확실히 그렇습니까? 아니 본부장님 보면 방송 끝나고도 엄청 빨리 가세요. 저보다 빨리 가시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도 빨리 퇴근하지 않으실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우리 여론조사상의 52시간제에 대한 긍정적 잠재 효과 아까 쭉 소개해 주셨는데 예. 이번엔 부정적인 잠재 효과 조사해 보셨어요? 예, 그렇습니다. 아까 빅데이터에서도 키워드 1위가 임금이었지 않습니까? 예. 그 급여가 줄어들고 있다. 이 응답 질문에 65% 응답자가 그렇다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절대적이죠. 한 3명 중 2명인데요. 65%? 야. 그렇습니다. 제일 염려하는 사항이죠. 사실은. 그렇죠. 그리고 또 실질적인 근로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. 이 진술에 그렇다는 응답도 48% 과반에 근접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인식을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.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한 52시간제 도입에 반대하는 한 349명에게 그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 임금이 줄어들 것 같아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42%로 가장 높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업무 강도가 오히려 더 세질 것 같다. 20%. 그다음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25% 반대하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. 네. 임금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응답이 확실히 이제 가장 우리 주목하는 건데 예측컨대 블루칼라 사실은 이제 그 잔근이랄지 잔업근무랄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죠. 판매 영업 서비스직, 생산 기능 노무직 이쪽 계층에서 특히 더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. 조금 그 경제 사정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예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 거기에 대한 조사도 혹시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음.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. 특히나 지금 한일 관계 문제 예, 때문에 예. 이제 소재 부품 쪽은 더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경제가 또 어려워지는데 이런 또 논의들도 있고 그러죠. 그래서 지금 그 좀 유예하자 이런 그 논의들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경제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% 과반이 넘습니다. 이게 최근 조사예요? 예, 이거 올해 7월달 조사 결과인데요. 어허. 그 다음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19%에 불과하고요.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.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도입을 안 하거나 늦추거나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. 그게 예. 17%고, 그다음에 예정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8%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응답은 중도에서 높고요. 52시간제 근무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. 그러니까 늦추거나 또는 그 적용 대상을 좀 축소해야 된다. 이런 응답은 보수에서 높고, 네. 그다음에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예정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진보에서 높습니다. 이념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. 네. 경제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해야 한다가 과반이 넘는다. 그 뭐 최근에 보면 특히 연구소의 불이 6시에 꺼져서 해야 되겠느냐? 뭐 이제 이런 지적들 나오니까 예.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상 그렇지 연구소는 또 그 연구적 업무의 특성상 아무래도 어떨 때는 좀 밤새 하고 예. 어떨 때는 좀 하루 쉬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습니다. 보세요? 그 공감 가는 면이 저는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좀 한일 관계 때문에 네. 우리가 그 해외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 싶으면 부품 소재 같은 경우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.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냐 사실 논리적으로 또 예. 맞는 이야기고요. 예.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어쨌든 제도나 또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로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참 도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염려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. 전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? 또 이제 그 산업별로 조금 차이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예. 그 빅데이터 분석하다 보니까 순위는 낮지만 재택근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퇴근하긴 했지만 결국 집으로 일감을 가져와서 한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거를 한정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업무량이라든지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어떤
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예.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예. 들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산업과 직군 간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회사 내에서도 그 분야 부서에 따라서도 이게 특징이 다르거든요.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그런 부분들까지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일괄되게 이렇게 적용되기가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두 듭니다. 분은 혹시 그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이전 시대부터 일하셨나요? 그렇습니다. 저는 아닌데. 김 본부장은 그러셨군요. 예, 예.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토요일까지 일하던 경험에서 그때 주 5일 근무제를 처음 도입할 때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.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선진국 돼야 되는데 근데 별 일 없잖아요. 그렇죠. 하나의 원칙을 새로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주 5일 근무제는 뭐 거의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그러나 또 토요일 날 일하실 분들은 일하잖아요. 예. 자연스럽게. 우리도 이제 52시간제도 하나의 원칙이고 업종에 따라서 회사 내에 각자 일이 맡은 영역에 따라서 뭐 좀 앞으로 좀 적용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? 그런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워낙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게 또 강제 규정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장이나 개인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한번 맡기자 이렇게까지만 가는 건 아니고요. 아이고 혼란은 있죠. 그렇죠. 네. 그러나 원칙을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불가피한 진통?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. 근데 어차피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글쎄요. 때문에 그렇죠. 정해놓고 가면 사실은 네. 잡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 그러니까요. 상황에서 서로 좀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전민기 팀장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. 네. 매주 토요일 근무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? 그 퇴사할 것 같은데. 근데 바로 이런 겁니다. 이제 우린 뒤로는 못 가요. 네, 그렇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,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